양식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올해 2020년 마지막 몸과 마음의 양식당 영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편집자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김영사에서 가장 요즘 핫한 편집자님을 섭외를 또 했어요. 자, 길은수 편집자님을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와. 안녕하세요. 꼭 길은수 편집자님 만나고 싶다고 저희 반PD에게 쫄라서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이죠. 정말.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은수이고요. 김영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 3년 넘어서 이제 4년 차라고 할게요. 4년 차. 네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올해 아주 대박 책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이게 지금 길 편집자님이 만든 올해 책이잖아요. 좀 어떤 책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올해 4권 정도 책을 했는데 네. 넘어져도 상처만 남지 않았다. 네. 에세이. 네네. 제일 먼저 네네. 올해 만든 책이고 또 두 번째 만든 책이 올해 2020년의 책으로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김한 작가님 네네. 책을 또 만드셨고 세 번째 제주 사는 우리 엄마 복희 씨라는 오. 그림 에세이예요. 어머, 너무 제목이 따뜻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최근에 만든 책이죠. 최근이고 오은영 선생님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육아서예요. 요즘에 뭐 거의 휩쓸고 있는 책 아닙니까, 서점에서? 이 책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또 이따 나누도록 하고요. 어떤 매력에 이끌려 편집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언제부터 편집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런 직업이 있구나, 이걸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좁혀간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만든 뭐 서비스든 뭐 재화든 뭔가 이렇게 유익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이었고, 그래서 이런 접점을 찾다 보니까 에디터라는 직업이 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에디터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편집자님이 생각하는 편집자의 보람과 힘든 점, 좀 정말 실질적인 3년차, 4년차인데 이렇더라 라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에 그런 특히 느꼈던 보람이 있어요. 제가 아직 3년 차여서 뭐 첫 해에는 책을 만들었다는 그냥 그 자체가 보람이었고, 뭐 두 번째 해는 내가 계약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전부 다 나아졌다. 이렇게 매년마다 좀 느끼는 보람이 다른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목차 작업을 이제 할 때 제가 이러이러한 순서로 장과 이렇게 순서를 나눠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다고, 자기가 생각하던 거랑 너무 비슷하다. 혹은 뭐 본인이 이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글인데 전면에 이제 내세워서 너무 좋다. 그것도 의견 합치 중에 하나일 텐데 되게 뿌듯하고 좋았어요. 정말 힘든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들이 그렇게 힘들까요? 단어나 표현 같은 거를 많이 고치잖아요. 어쨌든 오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차별이나 구시대적인 의식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되게 자주 쓰는 단어인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쳐야 된다는 생각까진 들었는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좀 힘들어요. 가끔은 포기하고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일괄통일을 하자니 그 글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체할 표현을 찾기가 힘들 때 좀 괴로운 것 같아요. 너무 피해가는데? 에디터의 그 하루 루틴은 좀 어때요? 그래도 좀 나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편이에요? 여기 회사가 4.5일제를 하고 있거든요. 3.5일제? 그래서 금요일에는 1시에 퇴근을 해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되게 크게 미치더라고요. 엄청난 영향인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뭐 따로 더 과도한 업무를 하거나 그런 게 없다면 진짜 라이프 스타일도 괜찮네요. 근데 마감할 네. 때가 아니면 그래도 마감 괜찮아요. 때가 좀 힘들겠다, 그렇죠? 양식이들이 이 질문 정말 많이 했어요. 에디터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나 업무 능력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뭐 시간 관리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거나 좋아하거나 내가 즉흥적이고
있기보다는 조금 계획적으로 하는 거 좋아한다 하면 잘 맞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리가 있네요. 네, 근데 또 즉흥적이면서 그거를 잘 강점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좀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좀 잘 어울린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에디터라 하면 책도 좋아하고 글도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럼 본인이 글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나? 작가가 되고 싶진 않았을까? 물론 하다가 또 책을 낼 수 있지만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에디터를 해야 되나요?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상관없다. 네네네네. 저는 딱히 글 쓰는 거보다는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써도 봤지만 그 과정이 너무 괴로웠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할 때 글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게 이제 직업으로 이어지는 건 다른 문제겠지만 누군가의 글을 많이 읽고 그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좋겠다 싶었어서 듣다 보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남의 글을 읽고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분석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 그러니까 글쓰기는 그렇게 중요한 능력이 아닐 수도 있다. 네네. 뭐 최고는 본인 글도 훌륭하게 쓰시면서 이렇게 피드백도 잘 하시는 편집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출판사에 입사하려면 어떤 과를 전공해야 하나요? 먼저 드는 생각은 국어국문과, 문예창작과, 문헌정보학과 같은 전공이 유리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연관성이 있어요. 어때요? 유리해요? 제 생각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공은. 저도 사회과학 전공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출판사에는 인문 계열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면접을 보면서 내가 에디터로서의 이런 역량이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네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출판사 입사 시험은 뭘 보나요? 교정규율 어떻게 고치는지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실무적인 일이라서 샘플처럼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거 되게 중요한 역량인데 교정교를 못하면 에디터 못하겠네. 잘하면 좋고 네. 와서 열심히 배우면 되죠. 아, 긍정적이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아직도. 다시 이제 그러면 우리 길 편집자님이 올해 만든 책에 관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모든 책들이 또 하나하나 애정이 너무 크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냥 두 권만 골라볼게요. 이 오은영 박사님 책과 이 김한 작가님 이 책이 올해 정말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상을 하셨죠? 이렇게 큰 사랑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크게 바라기도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던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삶과 죽음,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블루라던가 맞아요. 뭔가 위로를 원하시는 많은 독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이 에세이를 많이 이제 사랑해주신 것 같고, 어린이들이 집에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예전보다 이제 더 힘들다 육아가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이제 바로바로 그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올해 정말 그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어린이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았던 해가 아니었나. 에디터의 그 역량 아니겠어요? 눈 아니겠어요? 이런 책이 잘 될 것 같아. 이런 눈. 네, 잘했다 이 말씀입니다. 네, 저는 그 편집자라는 역할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을 잘 못 해보다가 몇 년 전에 그 영화 지니어스 혹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지니어스 영화를 보면서 편집자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그 영화를 보면 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작가가 대부분의 글을 다 쓰고 그냥 넘기면 그걸 조금 수정하는 정도라고만 언뜻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밀접하고 작가에게 더 많은 영감을 주고 더 많은 피드백을 주는 존재구나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좀 어때요? 어쨌든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너가 기획도 해? 이렇게 물어보는 네. 친구들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이템을 이제 고민하고 찾아서 직접 컨택도 하고, 제가 이면주 아나운서님께도 했던 것처럼 맞아요. 메시지 하나가 굉장히 제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책을 낼 때는 어떤 사람에게 스피커를 갖다 댈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그 스피커라는 말이 저는 진짜 와닿았거든요. 돌아가서 그 에디터의 역할이 실제로 이제 원고 검토할 때도 좀 크게 시작해서 작게 피드백하는 과정을 저는 거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초고 들어오면은 한번 크게 읽고 그런 전체적인 인상이나 뉘앙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의견을 주고받아서 작가 이제 저자 선생님께서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문단별로 그 다음에 뭐 문장별로 그리고 단어별로 뭐 조사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나 혼자만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라는 거를 사실 가장 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에디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밀접한 관계가 아닌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러 질문들이 또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몇 개 받아봤는데요. 출판사 직원들도 따로 책을 읽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출판사 다니고 나서 책을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일을 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내가 안 본 책을 참고하거나 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최근에 본 책, 감명 깊은 책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또 새로운 기획을 하고 뭐 이제 구성할 때도 참고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볼수록 어쨌든 내 자산이 된다? 그런 느낌? 그래서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좀 아무래도 마감 시기나 직후에는 또 잠깐 쉬긴 해요. 그렇죠. 어떻게 매번 책을 읽겠어요. 그래도 이 독서도 그 편집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놓지 않는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에디터의 교정은 어디까지인가 하면서 에디터님을 거치면 못난 문장들도 다듬어지나요? 문장 구사력이 나빠도 책을 쓸 수 있나요? 문장 구사력 나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작가님들 별로 생각은 너무 좋은데 이 표현이 좀 앞뒤가 안 맞거나 아주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쳐주시나요? 콘셉트가 확실하거나 굉장히 독특하거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뭔가 통찰력이 있거나 하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 정말 좀 기발하고 독특하고 창의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문장 구사력이 조금 떨어져도 에디터, 편집자의 딱 그 울타리 안에서 좋게 탄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다 좋으면 제일 좋습니다. 다 좋으면 그게 현실이긴 좋다. 합니다. 네. 또 책을 출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투고를 또 염두에 두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책을 투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출판사마다 또 기본 양식이 제공이 되긴 해요. 그 투고 사이트 같은 데서 그런 양식을 성실하게 적어주시면 좋고 특히 이제 저자 프로필 좀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나의 그런 이력 그런 것들 SNS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책의 콘셉트나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있어서 뭐 기존에 나온 책들과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꿀팁이네요. 여러분 많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SNS 열심히 해야겠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기른수 편집자님과 함께 너무너무 유용하고 참 알찬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앞으로 어떤 책을 만들고 싶으세요? 지금으로서 소망하는 것은 의미 있고 잘 팔리는 책 하고 싶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의미 있고 잘 팔리는 책. 약간 제일 좋지. 두 마리 토끼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죠. 오, 너무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근데 잘 팔렸어. 뭐 약간 이런 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길 편집자님의 또 2021년 활약도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올해 정말 이렇게 좋은 책 많이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거 진짜 좋은데. 어떻게 말하지? 몸과 마음의 양식당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